네, 지난 우리나라 경제 2분기 실적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는데요.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기 상황은 더욱더 좋지 못했습니다. 3, 4분기에는 조금 회복세로 돌아설까 이런 기대를 모았지만 북한의 도발 사태로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환율은 치솟았습니다. 앞으로 이 북한발 악재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주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융시장 보셨습니까? 이 주식시장은 급락하고 환율은 이게 솟아올랐는데요. 예. 북한발 악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좀 팔았던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보면 심리가 크게 좌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뭐 환율도 올랐기 때문에 뭐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인시켜준 하루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동안도 북한의 도발은 한두 번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마다 그래도 우리 경제가 좀 침착하게 풀어나가는 모습 보였고요. 이 주식시장의 급락 이런 거 좀 본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심지어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다음 날도 주식시장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그 충격을 크게 받고 있는 이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이제 뭐 핵실험도 여러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뭐 어떤 경우는 이제 오른 적도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떨어졌었고요.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어제 장이 끝나고 그런 사실이 이제 언론에 알려져서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시기가 그 앞서 있었던 어떤 리스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었던 시기보다 경제가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뭐가 문제가 돼도 꼭 북한 이슈가 아니더라도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많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환자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더 많이 아프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좀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기초 체력이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의 어떤 고유의 특성으로 보면 수출 경기가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이런 거 연관이 돼 있는데요. 네. 과거의 경우에는 수출이 지금처럼 나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좀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북한 리스크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1분기에 좀 살아나나 했던 경제가 2분기에는 메르스 직격탄을 맞아서 비틀거렸고요. 이후에 또 회복하나 싶더니 이제 중국발 충격에 좀 헤매는 사이에 이번에는 북한 이슈가 이제 떠올랐는데요. 하반기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의 예를 보면 이제 북한 이슈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언제나 일시적이고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 상황에 북한 이슈가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다만 이제 하반기에 뭐 중국발 그다음에 경착륙, 그다음 미국 금리 인상, 네. 그리고 또 메르스로 인한 소비 심리 침체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하반기를 좀 안 좋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이슈가 하반기의 어떤 경제 방향을 결정한다기보다는 하반기 경제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면 보다 좀 근본적인 경제적인 이슈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복합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이슈를 좀 띄어서 보면요. 네. 이번에 이 북한발 변수가 좀 장기화된다면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는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까 이게 걱정인데 예. 북한의 도발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게 또 시리즈로 연속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럴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걸로 보세요?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나 일시적이었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만에 하나 장기화된다면 이제 그 충격은 상상을 좀 초월한다는 점도 좀 동시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본격적으로 병력이 전개한다는 그런 전쟁의 의미는 아니더라도 서로 이제 무기로 공격하고 뭐 군인과 민간이 피해를 입는 상황 이런 게 장기화된다는 전쟁이나 마찬가지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경제 활동의 수준을 논한다기보다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고요. 경제는 상당히 좀 어렵고 파탄이 일 것이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암울하군요. 아까 또 한 가지 변수 말씀 주셨는데 미국발 변수요. 미국의 네. 9월 금리 인상 여부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경제에도 지금 이제 영향을 미칠 중요 변수 가운데 하나인데 자, 네. 금리 인상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며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요?
하반기 중에 미국 금리 인상은 상당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미국 경제에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면, 개도국 쪽에서 어떤 자금 이탈 가능성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금융시장 혼란이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의 한 60에서 70%가 다 개도국 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개도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 수출 경기는 또다시 침체를 맞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 상황을 지금보다 더 안 좋게 몰고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안 좋게 몰고 갈 수도 있다. 자, 북한발 변수, 그리고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또 아까 짚어주신 게 중국의 경제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중국의 경제 이 증시, 중국 증시가 좀 안정화되는가 하면 또 출렁하고요. 안정화되는가 하면 출렁하고 그랬어요. 네. 이 중국의 경제 상황 어떻게 보세요? 우리 경제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수출만 보면 이제 중국으로 가는 수출 비중은 우리나라에서 25%인데요. 네. 홍콩이나 마카오 등까지 포함하면 30%에 이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아세안이나 어떤 그 동남아시아 쪽 수출 비중이 높아졌는데, 네. 이게 이제 우회 경로로 중국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것까지 따지면 한 50%, 60% 정도를 이제 의존한다고 보이는데,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방향으로 최근에 급선회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중국의 어떤 경착륙이 사실은 하반기 또는 더 멀리 가면 내년에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문제군요. 자, 내수 침체는 벌써 오래된 이야기고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최근 어렵습니다. 이 총체적인 어려움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무엇부터 좀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회복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수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출 경기라는 거는 이제 어떤 우리나라 바깥의 세계 경제 상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우리 민간이나 그다음에 정부에서 할 일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FTA라는 수단이 우리나라에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중국과의 FTA 발효를 좀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 측면에서는 사실은 기업의 투자 심리하고 어떤 가계의 소비 심리가 침체된 것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네. 심리적 요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과거처럼 시장에 개입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한국 경제가 너무 발전을 해서 민간 부분이 너무 커졌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경제의 방향을 움직이는 건 어렵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기업이나 가게의 심리가 안정되도록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사님 짚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 정부가 무리한 추경을 운용하면서까지 꼭 달성하고 싶어하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성장률 3%대 달성. 이게 올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로는 3%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추경할 당시 상황보다 네.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더 부정적으로 흘렀거든요. 네. 그래서 노력을 하면은, 정말 열심히 한다면은 3%에 이를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가능성이 그때 상황보다 상당히 안 좋아져서 정부가 또는 민간이 3%를 기준으로 성장률을 달성한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 민간 경제가 워낙 커졌고 이제 고도화됐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소비 경기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안정화시킬 방법 찾았으면 좋겠다는 조언은 주셨는데, 자, 우리 경제 당국이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설정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대외적인 충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미국 금리 인상이 됐던 아니면 차이나 리스크가 됐던 간에 대외적인 충격이 올 것은 분명할 것으로 보고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국내 가계부채하고 만약에 연결이 되면 이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경기 회복의 어떤 방향을 트는 모멘텀을 만들려 하지 말고 좀 착실하게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그런 기본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 모멘텀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것에 주력을 하라. 그러니까 기본부터 좀 잘 해나가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였습니다.